자, 우리 이어서 한번 볼게요. 시험은 우리 그 중간고사 때는 그 정해진 건 없어요. 그 8주차 정도에 좀 볼까 하는데 그 기말은 정해져 있잖아요. 뭐 괜찮으세요? 뭐 그때 한 8주차 정도 언제지? 지금이 5주차니까 뭐 7주차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언제인지 모르겠네. 한 4월 뭐 말쯤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잘 되고 있네. 문제는 우리 객관식으로 보기로 해요. 그 제가 뭐 전에 학원에서 문제 하는 거 몇 개 모아서 거기다 올려놓긴 했는데 그런 스타일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뭐 어떻게 다 해설까지 올릴 수는 없어가지고 그냥 문제만 올려놨으니까 대충 그거 좀 풀어보면서 이게 답이 3번일까? 해가지고 그거보다는 좀 뭐 우리 배운 거 중심으로 쉽게 낼 테니까 좀 다 뭐 100점 이렇게 맞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시험 범위는 우리 진도 나간 데까지 할게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외부성, 공공재 외부성 거기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공공재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데 처음에 경제학은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시장 실패 요인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요인들 중에서 공공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공재라는 게 이게 퍼블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퍼블릭 좋은 거 굿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보통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게 공공재가 많아요. 그래서 정부가 생산하는 건 다 공공재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개념이 좀 그렇고 이 퍼블릭이라는 게 누구든지 한번 생산되면 공동소비라고 돼 있잖아.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 이걸 바로 우리가 공공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어떤 사람이 공평한 소득 분배 이런 것도 그러니까 공공재를 할 수 있어. 만약에 공평한 소득 분배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공동으로 이제 혜택을 보는 거야. 소득 분배가 공평해지면은 이게 사회가 이게 더 상당히 안정적일 수 있어요. 이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하면 이게 막 좀 불안하겠지. 그래서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은 막 장벽을 담벼락을 높이 쌓고 치안 경찰 뭐 시큐리티 이런 걸 막 하고 할 텐데 이 사회가 건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산층의 허리가 튼튼해야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안정적인 구조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혜택을 이렇게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으면 이것도 공공재가 되는 거예요. 자, 공공재는요, 이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만 생산하는 건 아니야. 정부만이 생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어떤 민간에서 생산을 했는데,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오픈을 했다 한번 해볼게. 그렇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재를 생산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성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차량 같은 경우 이렇게 진입하는 것도 주차 이런 것도 제한이 있지만 그냥 동네 사람들이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쉴 때 이렇게 제공을 한다. 이렇게 되면 그럼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사학이긴 하지만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거기 이번에 보시면 주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자, 3번 공공재 특성은요. 이게 중요한 건데 사용자와는 달리 사용자 같은 경우 볼게요. 뭐 사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가격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특히 경쟁 시장을 생각할 때는 A가 시장에 갔을 때 지불하는 가격과 B가 지불하는 가격과 똑같기 때문에 가격 프라이스라고 쓴 건데 가격이 하점자를 빼요. 근데 가격이 얼마 주어져 있을 때 소비하는 양은 다르지. A가 소비하는 양과 B가 소비하는 양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게 사용자의 특성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콜라 한 잔에 뭐 1,000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나 제가 가나 가격이 똑같이 1,000원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이건 경쟁시장이야. 현실에선 그렇지 않고 뭐 성대 학생이면은 지리릭 해서 얼굴을 인식하거나 지문을 인식해가지고 2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누가 가든 다 똑같이 대우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가격이 콜라 한 잔당 1,000원일 때 콜라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그럼 이게 가격을 더 어떻게 올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소비를 더 많이 하는 거지. 딴 사람들은 하나 먹는데 뭐 더 많은 양을 소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개별 수요 곡선이 있으면 시장 전체, 우리 이제 경제 언론이나 뭐 이런 데서 하잖아요. 시장 전체에 수요 곡선을 도출한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수요 곡선을 도출할 때 P는 정해져 있잖아. P는 정해져 있고 Q가 다르게 되는 거니까 이걸 Q로 해서 다 합하게 됩니다. Q가 수평축에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수평의 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요. 자, 근데 공공재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공동소비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생산되잖아요. 그러면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 소비량은 다 동일합니다. 뭐 한강의 다리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뭐 고속도로도 그렇고 뭐 다른 것도 그렇듯이 뭐 다리로 할게 등대, 가로등 이런 거 마찬가지야. 이렇게 뭐 다리가 한 3개 있으면 서울에 뭐 요 시민들이 이걸 이용한다 그러면 소비하는 양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3개를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얼마나 자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리가 혼잡해지게 되면은 이거 좀 더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해요. 거기서 얻게 되는 편익은 달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A가 지불하는 가격, 요게 바로 편익을 의미합니다. 요 가격이라고 써놓은 게. 가격이라는 여기 정보에 담겨 있는 게 한 개 편익이라고 쓸까요? 그래서 편익을 의미해요. 내가 이렇게 편익을 얻는 만큼 가격,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소비하는 양은 똑같네. 그래서 A가 소비하는 양과 B가 소비하는 양 여기 똑같네. 한강에 가로등 이렇게 아니면 뭐 거리에 가로등 하면 뭐 등대 소비하는 양이 똑같기 때문에 공공재 같은 경우는 어차피 똑같아서 하첨자를 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동일한 양을 소비하는데 거기서 얻게 되는 편익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시장 전체 공공재 구하는 최적 공공재 양을 구할 때 요 P가 다르잖아. Q는 똑같고 해서 이렇게 각각의 생산된 공공재에 대해서 시민들의 편익의 합 이렇게 나타내는데 요게 바로 P가 수직축에 나타내니까 이건 수직의 합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뒤에 다시 볼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국방 서비스 또 예를 들었네. 탱크와 미사일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아니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야. 탱크와 미사일 같은 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위협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국방 서비스 탱크 미사일이 더 많이 필요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야, 우리가 탱크 미사일 갖고 자꾸 이렇게 보유하니까 저쪽이 또 더 이제 그거에 대응해서 자꾸 에스컬레이션 하듯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주의자, 극단적인 평화주의자는 우리가 먼저 총칼을 내려놔야 돼.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해.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편익이 다를 수 있다. 편익이 가격에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보시면 공공악도 있어. 이제 약간 이거는 공공재는 한번 생산되면 이렇게 공동으로 소비해서 혜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로운 외부성을 제공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 외부성과도 연결이 되죠. 반대로 해로운 외부성을 제공하는 공동으로 소비하는 건데 이게 사회악이 있을 수 있어. 거기 보니까 뭐 환경오염, 범죄, 부정부패 이런 거 공동으로 우리가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거랑 비교해야 될 게 이쪽에서 할까요? 자, 가치제라는 게 있어요. 가치제. 메리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원래 사적제야 공공재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사적제이지만 사적제인데 공공재가 아닙니다.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 누가 봤을 때? 예, 정부가 봤을 때. 그래서 정부의 판단 기준이야. 정부가 주체가 됩니다. 정부가 보기에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골고루 소비하는 게 가치가 있는 재화, 가치가 있어. 이렇게 판단해서 제공하는 거죠. 주로 이제 의식주에 해당하는 거야. 의료 서비스 이런 거. 예를 들면 주택, 의료 서비스 이런 거요.
아니 이것도 원래 병원이나 이게 희소하고 제한돼 있으니까 원래는 민간이 개개인들이 알아서 돈 내고 뭐 의료 서비스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병실 같은 것도 돈 안 내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그냥 버팅기면 남에게 피해를 줘. 다른 사람이 돈 내고 들어오고 싶은 사람. 그리고 경작이라는 게 뭐야? 처음에 가장 원하는 사람한테 그 자원이 가야 되잖아. 물도 그렇고 뭐 병실 같은 것도 그렇고 그 가장 원한다는 걸 뭐로 표현하냐면 우리가 손 들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막 지르는 게 아니라 돈으로 표현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사실 소득이 차이가 나니까 이제 사실 출발점이 애매하긴 한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제 사람들마다 비슷비슷하면 더 원하는 거에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되면 되게 목마른 사람은 나 빵 먹기 싫고 물 사는데 돈을 더 쓴다. 그럼 물을 원한다는 거야. 내가 의식주에서 옷은 안 사 입고 집도 그렇고 차도 안 사고 나는 병원비에 많이 쓰겠다. 그럼 그쪽에다 많이 할당하면 그만큼 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건 사척제입니다. 정부가 봤을 때 그냥 무조건 민간에서 다 하기에는 좀 이거 좀 필요한 건데 가치가 있는데 해가지고요. 정부가 최소한도의 어떤 의료 서비스는 유니버셜하게 범국민적으로 받아야 된다 생각해가지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온정적 간섭주의를 하는 거야. 간섭을 하는 거야. 간섭. 이렇게 뭐 주택, 가난한 사람한테 어떤 급식, 우유, 이 우유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아니 이렇게 좀 우유를 먹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우유 대신 술로 바뀌었어. 술 먹으니까 해롱해롱해지고 해롱 맞나?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 회사에 뭐 지각하게 되고 술이 안 깨. 또 이제 자기가 절제를 못하니까 회사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 있으면 꾸중을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꾸중. 그럼 짜증이 나네요. 꾸중 들었더니 감사합니다. 겉으로만 감사하지 속으로는 뭐 네가 뭔데 막 난리야. 너도 잘 못하면서 또 이런단 말이야. 짜증 나니까 또 술을 먹어. 더 해롱해롱. 막 또 지각은 더 심하니까 뭐 잘려. 해고. 더 짜증 나네. 그래서 이제 술 뭐 악수는 아니죠. 이게 뭐 어디서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그냥 뭐 이렇게 약간의 인생도 보면 그 약간 티핑 포인트 거기 있어. 그 약간 뭐 그거를 끊어내야 되는데 이게 뭐 별다른 거 아닌 약간 습관일 수도 있고 그런데 정부가 뭐 하는 거야? 이걸 딱 멀리서 보니까 술 때문이군. 조금 먹으면 되는데 절제를 못할 정도로 오버해서 먹게 되는 거니까 우유 마셔. 뭐야? 내가 애들도 아닌데 뭐 웬 우유를 마셔? 그러니까 우유 마시니까 해롱되지 않아요. 맑은 정신으로 건강해지고 일도 잘해요. 일 잘해. 일이 좀 바뀌네. 꾸중의 돌아올 줄 알았더니 칭찬이 돌아와요. 칭찬. 짜증이 아니고 뿌듯해집니다. 뿌듯. 우유를 또 마시고 아무튼 뭐 예를 들면 네가 왜 간섭이야? 이게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온정적 간섭주의라고 돼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는 충돌돼. 개인의 자유와는.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도 보면 알아서 할래요 할 수 있지만 또 되게 재미난 게 민간의 사교육 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들어보셨을 거야. 뭐 우리 여기도 보니까 옆에 잠깐 가니까 뭐 저쪽에 로스쿨도 있어서 막 수업하고 등등등 하는데 막 자기를 통제해주면 막 돈을 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수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은 뭐 학원 같은 거 뭐 기숙사에 막 갇혀가지고 이게 뭐야 군대도 아니고 막 이렇게 근데 그거에 막 돈을 내면서 저를 가둬주세요 막 하고 옛날에 보니까 뭐 공무원 학원에 보니까 뭐 자물쇠반 이런 거 있더라고. 진짜 막 자물쇠로 잠가 놓는 거야. 휴대폰 뺏고. 그 다음 막 12시 될 때까지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면 밖에 그 직원이 지키고 있어. 양복 입고. 그래가지고 나가면 어디 갑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 가는데요. 그럼 막 사인 받고 막 해야 되고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애들도 아니고. 근데 그거에 대한 인기가 뭐 되게 많어. 나를 뭐 이렇게 가둬주고 규제해주세요. 뭐 되게 좀 아이러니컬한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통제하는 거죠.
그 전에 보니까 유튜브도 그렇대. 아이고 중간고사 기간이네요. 같이 공부할까요? 괜찮은 것 같은데 자기 공부하는 거를 막 뭐 20시간 이상 막 이렇게 공부하는 거를 찍으면서 같이 공부하지. 그래서 좀 처음엔 적응이 안 됐죠. 아니 왜 남 공부하는 걸 보고 자기도 옆에서 같이 하지? 그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공부도 같이 모여서 하긴 해야 돼. 아시겠지만 집에 있잖아요. 집에서 공부할래? 중간고사 제대로 돼요? 안 돼. 그러니까 학교에 나와서 도서관에서 하건 뭐 어디 독서실이건, 근데 독서실은 또 공부하는 게 다 다르니까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사실 효과는 좀 좋긴 해요. 그래서 눈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게 좀 좋고, 눈에 안 보이면 또 늘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상적으로 한두 명 거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아니면 뭐 글쎄 줌 같은 걸로 해서 같이 할까요? 한 5명이서 뭐 해서 뭐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뭐 재밌게 공부를 하는 아이디어인 것 같긴 해.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자, 아무튼 개인의 자유나 소비자 주권과는 충돌되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자, 공공재에 대한 기본 성격 이렇게 있어요. 기본 성격이 이제 공공재에 대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공공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 소비의 비경합성이에요. 비경합성. 자, 경합한다는 게 우리가 약간 경쟁한다, 약간 그런 표현인데, 다툰다는 거예요. 다툼. 이 뜻이 다툼. 이렇게. 그러니까 경쟁하고 비슷한 거예요. 약간 다르긴 하지만 뭐 경합시장 하면 뭐 경쟁시장 그렇게 보셔도 돼요. 다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 이렇게 운동 경기 하는 거 비슷해. 사과 같은 사적제는 경합성이 있죠. 누가 이렇게 베어 물었어. 스티브 잡스가 사과를 한 입 깨어 물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사과의 양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뭐 그 경합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특성이야.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뭔가 A라는 사람이 Z라는 재화를 소비하는 양이라 할게. 이건 ZB. 그래서 이제 이 사과를 Z라고 하면 사과가 전체 생산된 게 10개 이렇게 있다 할게. 사과 전체 요게 10개 생산이 돼 있으면 A가 소비하는 양과 B가 소비하는 양, 요거 합쳐서 Z 전체 10개 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 가능 영역은 이렇게 우화형하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는 뭐 10 되겠고 여기 10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근데 공공재는요, 이런 경합성의 특성이 있는 게 아니라 넌 이 말이 붙었어요. 한번 생산되잖아? 그럼 여럿이서 소비할 수 있어요. 가로등이나 등대 서비스 같은 거 볼게요. 이렇게. 아니, 등대를 만들었어. 그 해안에. 그럼 배들이 등대 불빛을 보고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들어오고 운행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또 한 명이 야, 나도 등대 불빛 이용하면 안 돼? 이렇게 한 명 더 추가로 소비를 한다 하더라도 한 명 더 추가로 소비에 참여하는 거야. 소비에 참여 시 다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 게 아니야. 참여 시 여기는 어떻게 돼? 한 명도 소비자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줄어든단 말이야. 경쟁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등대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경합성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10개의 사과가 생산되면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그럼 한번 전체 10개가 생산되면 그냥 A가 소비하는 양도 그냥 10개고요. B도 10개 다 소비할 수 있어.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A가 여기서는 하나 더 소비할 때 B가 소비하는 양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민간의 사적재는. 근데 공공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10개 이상까지는 갈 수 없겠지. 그래서 뭐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 그래서 모양이 여기가 수평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애가 소비를 하나 더 할 때 남의 거를 뺏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번에
1번 그게 이제 비경합성이라는 뜻인데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아. 이 앞에 뭐 생략되긴 했는데 일정한 양의 공공재가 생산되면 10개가 생산되면 바로 10개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10개까지 소비를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적인 소비에 참여시키는데 발생하는 비용, 다른 사람들이 소비를 이렇게 포기해야 되잖아. 그것도 비용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추가적인 그러한 한계 비용이 제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격을 책정할 때 어떻게 책정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까? 라고 하면 경작에서 보통 한계 비용 가격 설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계 비용 저기 뒤에 공공요금 할 때도 조금 할 거야. 가격 설정 이거는 뜻이 뭐냐면 한계 비용과 가격을 그냥 같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인데 추가적인 소비에 따라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되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가격도 빵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특성이 뭡니까 하면은 우리가 이제 플러스 양의 가격을 부과하는 게 설정하는 게 이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한계 비용이 제로 이렇게 되니까 양의 가격을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보시고 자 그러니까 사회적 관점에서 그림 바로 위에 가보시면요 가능한 한 사람들이 많이 소비할수록 좋아요. 어차피 한 번 생산된 거 많은 사람 오세요 하는 게 제일 낫죠. 다음에 자 배제 불가능성 특성이 있습니다. 비배제성 이렇게도 해요. 비배제성 이 배제를 못하는 거야. 돈을 안 내면 우리가 사용을 못하는 거 그걸 배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등대 서비스 생각을 해보시면 등대를 만들었어. 근데 한 명 더 추가적으로 소비하는데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어서 추가적인 가격을 받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얘가 만약에 여기 얘가 소비에 참여하는데 그걸 또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그냥 조용히 그냥 오는 거지. 너 등대 불빛 이용하지 마 이렇게 막을 수가 없어. 가로등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외진 이렇게 길이 있어.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에 연립이 이렇게 있단 말이지. 너무 이제 골목길이 어두워서 가로등이 하나만 이렇게 비치고 있어 가지고 가로등을 하나 더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기 각각에 사는 세대주들 입장에서 이제 뭐 이 정부가 해주기도 하겠지만 민간이라고 하면 요 가로등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는 어떤 사람이 싫어요. 저는 돈 안 낼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 할게요. 근데 가로등이 만약에 생기면 이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는 데 있어서 그냥 혜택을 그대로 보잖아.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돈을 다 내서 요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얘는 돈을 안 냈는데도 이 길밖에 없어. 여길 지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골목길 이용하는 데 있어서 뭐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임승차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프리라이더 문제가 생겨요. 무임승차자 문제가 생깁니다. 프리라는 게 돈 안 내고 이용하는 것이죠. 배제를 못하는 거지. 아니 여기서 누가 뭐 꼬맹이들 시켜가지고 야 저기 밑에 있는 요 A라는 사람 오나 봐 해가지고 모자 쓰고 오고 있어. 그럼 불 꺼 해가지고 불 탁 껐다가 다시 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아니면 A에다가 뭐 장착을 해가지고 지나갈 때 불이 탁 꺼지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학교 건물 보니까 여기 성대도 건물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지나다니면 복도불이 꺼져 있대. 저쪽 태계인문관 화요일 날에는 저녁에 수업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꼼꼼해가지고 야 뭐야 아직 한 9시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불을 다 꺼놨나 했는데 이렇게 한 발짝 앞으로 가니까 불이 켜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멀리서 봤을 때 왜 꼼꼼하지 했는데 가면은 불이 차차락 켜지긴 하고 주차장도 그러고 뭐 그런 걸 설치하지 않는 한 아무튼 무임승차 문제가 있으니까 돈 내는 사람만 바보야. 그럼 이때는 아까와는 달리 가격을 부과하려고 해도 물론 이제 등대는 제가 이렇게 공공재 같이 했는데 예전에 어디 등대 이렇게 뭐 지나갈 때 보면 진짜 돈 내고 불 켜주고 뭐 그런 것도 있었대. 근데 아무튼 양의 가격을
부과하는 게 앞에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이 경우는 가능하지 않아 이렇게요. 불가능한 거야. 바람직하지 않은 거랑 가능하지 않은 건 다른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버스를 못 타는 거야. 그거랑 돈은 있는데 자꾸 버스를 타고 이렇게 되면 운동을 좀 해야겠다 해서 걸어갈까? 뭐 하는 거랑 다른 얘기죠. 자, 1번 해볼게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원래 소비를 못해. 그게 이제 배제성이 있는 건데 그러한 배제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양의 가격을 부과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이게 비경합성 같은 거 그리고 표현할 때 이 경합성이 다툼이 있고 혼잡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저기 남산 터널 통과하게 되면은 이제 서울에 빨리 진입할 수 있는데 다들 그 길로 오니까 엄청 혼잡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런 걸 해결하는 혼잡을 좀 줄이는 방법이 이제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에휴 그렇게까지 난 급하지 않어. 출근하는데 학교 오는데 그러면 우회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아유 그거 뭐 한 2,000원 정도 되는데 아이 나는 2,000원 내고 빨리 그냥 통과할래 터널로 이렇게 하면은 통행료 내고 대가를 지불하고 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자기가 선택하도록 만들긴 했는데 이렇게 혼잡의 정도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이제 순수한 공공재인데 현실에서는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비경합성이라는 혼잡한 정도를 좀 약간 표현해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몰 q는 거기 보시면 대문자 q에다가 n의 알파 뭐 이렇게 식을 써놨어. 그냥 암기할 건 아니고 그냥 살짝 보시면 되는데 이 대문자 q는 시장에서 전체 생산량입니다. 전체 생산량 이렇게요. 아까 얘기한 걸로 하면 사과다라고 하면 사과가 전체 10개 생산된 거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n이 회원수라고 할게요. 소비자 수. 이렇게. 요 Q는 소문자 Q잖아, 이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인당이야. 1인당 소비량. 이렇게요. 1인당 소비량. 네, 이해 가시겠죠? 요 알파 값에 따라 가지고요. 의미가 달라져. 그래서 만약에 알파가 1이면 어떻게 될까요? 1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개인이 소비하는 거는요. 전체 생산된 거를 회원수로 나누는 거야. 만약에 회원수가 10명이면 어떻게 돼? 전체 생산량이 10개 생산됐는데 회원수가 10명이면 10명의 회원이 10개를 나눠 먹게 되는 거니까 한 명이 소비하는 거는 하나씩 이렇게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사적제랑 똑같아지는 거야. 서로 다투게 돼. 물론 이제 더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하나 소비하게 돼요. 자, 그러면 알파가 만약에 1이 아니라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알파가 제로면 우리 요 n의 제로승 하면 지수 법칙에 따라서 그냥 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q는 n의 제로승이 되고 그러면 빵 이렇게 되죠. 이거 빵이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2의 1승은 2죠. 2의 2승은 4죠. 2의 3승은 8이죠. 이거 2로 나누면은 요게 되네. 2로 나누면 요게 되고 요것도 2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1 이렇게 돼서 아무튼 이상한 편법이지만 아무튼 요렇게 1이야 1. 그러니까 10개가 생산됐는데 요거는 1이니까 아니 시장 전체 생산된 10개랑 개인이 소비하는 것도 10개 똑같네. 그러니까 이게 제로가 되면은 이게 공공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공재. 아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번 생산되면 모두가 같이 그 혜택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1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사적재, 사용재.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0과 1 사이가 되면 순수한 공공재랑 순수한 사적재는 아니지만 그 중간에
뭔가 약간 경합성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그래서 알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불완전한 공공재 해가지고 요 두 가지 잣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울게요. 우리가 조금 요거를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쪽으로 할게요. 자, 순수한 공공재랑 순수한 사적재 뭐 이렇게도 있겠지만 이렇게 저기 밑에 표도 있고 요 그림으로 할까요? 이렇게 오른쪽에 그림 한번 보시죠. 자, 이쪽이 비경합성이야. 비경합성. 이게 이쪽이 이제 경합성이라 할게요. 경합성. 여기는 비경합성.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배제성의 정도로 할게요. 여기는 비배제성. 그리고 이쪽은 배제성. 이렇게요. 네, 이렇게 보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적재 같은 우리가 앞에서 여기 의료 서비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용재, 사적재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저 양 끝에 있는 여기가 공공재 이렇게 해당하는 거네요. 공공재 이렇게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국방 서비스나 경찰 서비스, 공중위생 이런 게 약간 공공재에 해당합니다. 국방 서비스, 경찰 서비스, 뭐 이렇게 소방 서비스 이렇게. 근데 국방 서비스랑 소방 경찰 서비스는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뒤에 그 지방 재정할 때 할 건데 아니 국방 서비스는 대한민국 전체를 포괄하는 거야. 탱크 미사일 같은 거 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안 들어오면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살던 혜택을 다 본다고. 근데 소방 같은 경우는 아니 만약에 서울 종로에 여기가 불이 났어. 그럼 소방차가 저 부산에서 와요? 그럼 뭐 불 다 나서 전소될 때까지 의미 없게. 그러니까 그 관할 지역이 있어. 경찰도 마찬가지지. 아니 종로에 뭐 좀도둑이나 나쁜 놈을 잡는다. 그러면 종로에 있는 경찰서가 담당해야지. 저 뭐 강남 경찰서에서 하고 그러면 이게 또 지리도 그렇고 참 애매하잖아. 근데 이 좀도둑이 커져가지고 전국적인 도둑이 됐어.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뭐 그런 루팡 같이 돼버렸어. 그러면 종로 경찰서 혼자서 그거 어떻게 잡아? 그러니까 이제 뭐 광역 수사대 해가지고 전국에 걸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좀도둑이 더 커져서 루팡을 떠나서 세계적인 막 전국을 돌아다니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게 됐어. 그럼 인터폴 연결해가지고 같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관할 범위가 어디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밑에 국방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가 전체에 영향 미친다 해서 국가 공공재를 할 것이고요. 이런 소방, 경찰 이런 거는 이제 지방 공공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무튼 그래도 다 공공재 성격을 지니고 있고요. 자, 그다음 거기에 뭐 도로가 있는데 약간 영역을 표현하긴 그래요. 도로 중에서 국도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국도. 공공재네. 근데 이 국도가 뭐 명절 때나 이럴 때 혼잡해. 혼잡한 국도 하면은 어디에 찍힐까? 돈을 낼 수는 없어. 안 내요. 비배제성이지만 혼잡하니까 여기에 찍히겠지. 그래서 얘는 혼잡한 국도 이렇게 될 것이고, 고속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고속도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톨비를 내야 됩니다. 배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혼잡하지 않은 뻥 뚫린 도로다 이렇게 하면 텅 빈 뻥 고속도로 이렇게. 그러면 돈 안 내면 안 되니까 이 배제는 하고, 그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뻥 뚫려 있다. 그럼 이렇게 텅빈이 낫겠네. 텅 빈 고속도로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텅 빈 게 아니라 명절 때 이제 혼잡해. 그럼 어떻게 돼? 혼잡한 고속도로가 되면 경합성도 있고 돈도 내야 되니까 여기 되겠지. 혼잡한 고속도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특성에 따라서 뭔가 혼잡 정도가 생겨가지고 혼잡해지면 사적재의 경합성에 가까이 가니까 이 위치가 어디 가 있는가 포지션이 달라질 수 있어요. 등대 서비스가 여기 있는데 등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등대는 여기를 할 수 있겠죠. 등대는 원래는 등대.
근데 요즘 누가 진짜 등대 불빛 해가지고 이거 합니까? 누가 이렇게 해. 불 반짝반짝 해가지고 이렇게 막 신호 보내요? 뭐 그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건 사진 찍으러 갈 때나 이제 등대 놀러 가서 관광지 되는 거지.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등대 서비스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동차 내비게이션 같이 뭔가 주파수를 쏴주겠지. 그래서 그거를 수신해가지고 띠디디. 비행기 조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하늘에 무슨 뭐 이렇게 기관사가 눈 크게 떠가지고 이렇게 해서 착륙하고 그럽니까? 그냥 밑에 전자 이거 보고 쭉 고개를 따라서 가게 되면 비행기끼리 충돌도 안 하고 그렇게 하겠지. 예전에 제가 저기 이제 신혼여행 어디 가가지고 뭐더라? 어디 이제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잠깐 보트나 뭐 이런 걸 타고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섬 이런 데니까. 근데 거기 몇몇 가족들도 갈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아니 아저씨가 운전하지 않고 아저씨가 옆에서 보고 꼬맹이가 밖은 이제 껌껌한데 꼬맹이가 운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꼬맹이가 이렇게 장난으로 했겠지. 아니 뭐야 내 목숨을 꼬맹이가 지금 지고 있네 이렇게 해서 걱정했는데 알고 봐서 이렇게 딱 봤더니 그때도 좀 옛날인데 이렇게 내비게이션 앞에 띠띠띠띠띠 이렇게 길이 있더라고. 그리고 여긴 다 바다니까 이렇게 없는데 요거 따라서 요거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아저씨가 지켜보고 꼬맹이가 아주 꼬맹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는 거지. 진짜 뭐 이렇게 눈 뜨고 막 이렇게 망원경 보면서 그런 건 아니지. 그러니까 요런 등대는 아니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뭔가 새로운 그런 내비게이션을 수신할 수 있는 그러한 등대 이거 뭐 이거 그런 기계를 우리가 구입하지 않으면 거기 있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특별한 장치를 이용한 등대 서비스. 그건 여기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최신 등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리고 또 거기 보시면 배제 가능성은 법적 제도적 특정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원래 고속도로는 어떻게 됐다고? 아니 고속도로는 배제성이 있지. 고속도로는 돈 안 내면은 이렇게 갈 수가 없는데 뭐 8.15 광복절 이럴 때는 가끔 정부가 뭐 광복절 기념한다 고속도로 톨비 무료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무료니까 어떻게 돼?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쪽으로 가는데 모두 다 무료니까 다 밖으로 나와요. 그럼 또 이쪽으로 또 혼잡한 고속도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그러니까 정해진 건 아니고 그 스토리에 맞춰서 어디에 매핑 되는가 뭐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왼쪽에 표 보시면 뒤에도 나오는데 거기 배제 불가능성과 경합성 거기서 공유 자원이라고 있죠. 공유 자원 공유지라 합니다. 이것도 공유지 뒤에 나오긴 하는데 공유지 이건 이제 공동으로 소유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비극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이 주인이 없잖아. 그러니까 배제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먼저 빨리 없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걸 공유지의 비극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무슨 코뿔소라든가 뭐 코끼리라든가 이런 거랑 뭐 우리가 닭이라 해야 되나? 닭 그리고 코뿔소, 코끼리 어느 게 좋아요? 어느 게 맛있어요? 코끼리 고기 드셔보셨어? 이거 먹기도 힘들잖아요. 치킨은 다들 좋아한단 말이야. 아니 사람들이 닭을 되게 좋아하고 치킨을 좋아하는데 아니 그렇게 많이 잡아먹고 하는데 멸종이 안 돼. 얘는 막 이제 멸종될랑 말랑하고 왜 이렇게 되나 했더니 결국은 소유권이 제대로 규정돼 있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많은 뭐 이런 뭐 국가나 뭐 부족 그런 데 가면 코끼리 이거 막 방치돼 있으니까 그냥 막 주인이 없으니까 이 모두 너와 나의 모두 주인이면 이게 금방금방 이렇게 멸종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닭은 이제 소유권이 있으니까 자기가 안 돼 이렇게 잡아갈 수 없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필요하면 많이 키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는 거기 나와 있듯이 뭐야 그 바닷속에 물고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남획하고 남용해가지고 이렇게 멸종되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것 같아. 친구들하고 같이 먹을 때 뭐 중국집 갔어. 짜장 시키고 뭐 짬뽕 짜장 뭐 이렇게 시키고 또 뭘 시켜요? 공동으로 먹을 수 있는 탕수육을 하나 시킨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같이 먹는 거야. 원래 짜장을 잘 먹으려면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람마다 다르지만 짜장 한 입 먹고 탕수육 하나 먹고 이게 가장 행복해. 근데 보통 어떻게 뭐부터 먹어요?
탕수육 먼저 먹잖아. 이 짜장은 내 거 정해져 있잖아. 설마 뭐 옆에 사람 야 짜장 뭐 침 묻었는데 막 이거 막 뺏어 먹고 이런 사람도 가끔 있긴 하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다고. 탕수육은 이제 공동으로 돼 있으니까 이건 어차피 내 거 확보됐고 얘도 마찬가지야. 이 짬뽕 제가 막 달라고 해서 국물도 막 이렇게 하진 않겠지. 처음 할 때 나눠주는 거 아니면. 그러니까 이건 정해져 있고 내 거 확실히 돼 있고 이건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이거 먼저 먹어. 은근슬쩍 얘기하면서 탕수육 하나 먹고 야 여기 맛있네 하면서 계속 탕수육 먹어서 이거 먼저 딱 고갈돼서 없어져요. 그리고 이거 이제 남아서 원래는 골고루 먹는 게 좋을지라. 그러니까 이게 먼저 빨리 없어지는 뭐 그런 게 공동 소유 때문에 발생하는 주인이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거기 보시면 클럽 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럽 이론은 역시 이 중간에 약간 위치하는 겁니다. 살짝 볼게요. 이쪽에다 합시다. 여기 클럽 아이고 클럽은 진짜 보면은 그 뭐 헬스 클럽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춤 좋아하세요? 뭐 나이트 클럽 뭐 그런 데는 안 가나? 아무튼 뭐 그런 거 다 클럽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클럽. 근데 뭐 독서 클럽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스터디 클럽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헬스 클럽 같은 데 가서 할 때 돈 안 내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얘는 배제성은 있어요. 배제성은 있어. 근데 헬스클럽 갔는데 처음에 뭐 어느 정도 회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이 회원을 받아가지고 바글바글 해가지고 막 운동기구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면 사람들이 이제 떠나간다고. 그러니까 적절한 회원 수를 유지하려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돈을 내고 들어가면서 약간 비경합성 요런 특성을 지니고 있는 요게 바로 클럽이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따지면 배제성은 있고 약간 비경합성 요쪽에 이제 해당한다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린 클럽과 관련해서 두 가지 관련해서 최적 수준에 대해서 볼 거야. 최적 수준은 뭐냐면 클럽이 아니 나이트클럽, 헬스클럽 다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우선 첫 번째는 사이즈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래서 주어진 사이즈, 규모. 강의실도 마찬가지잖아. 강의실이 이렇게 있으면 몇 명의 수강생들이 학생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야. 너무 많이 있어서 막 여기 막 바닥에도 앉아 있고 이러면 이게 또 제대로 공부가 되겠어요. 그리고 너무 없어도 그렇고 하니까 주어진 규모 하에서 최적 회원수 요거를 결정합니다. 회원수. 그래서 이제 최적 회원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회원을 한두 명씩 늘려요. 한 명씩 늘릴 때 사이즈는 정해져 있어. 헬스클럽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데 회원이 한 명 한 명 늘릴 때 헬스클럽도 혼자 운동하면 또 이상하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공부도 같이 해야 되는 것처럼 혼자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혼자 이렇게 막 하게 되면은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돼 있어요. 예전에 어떤 천재적인 사람이 내가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엄청난 세상에 이제 바둑의 고수가 되겠다 했더니 그래서 막 몇십 년 만에 다시 나왔더니 그 기원에 이렇게 가봤더니 뭐 알고 봤더니 뭐 그렇게까지 고수는 아니래.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왜냐면 제가 다시 오다가 글로리를 봤거든. 글로리 바둑을 두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바둑 배우는 데까지 봤다가 또 한편 조금 더 갔어. 그래서 기원 가서 어떤 뭐 무슨 거의 사장님 아저씨를 탁 내기 한 판에 한 점당 2만 원에서 이기는 거기까지 봤어요. 스폰가?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그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어제도 물어봤죠. 어제도 어떤 분한테 글로리 재밌어요? 하니까 그냥 볼만해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 한물 이렇게 다 가버리니까 또 봐야 되나? 뭐 이렇게 또 새로운 게 뭐 나오니까 그거 볼까? 뭐 아까 차 타고 가다 보니까 버스 옆에 뭐야 킬복순? 뭐 그것도 광고를 하길래 그게 조만간 나오면 그걸 봐야지. 또 글로리는 뒤로 미루고 그러니까 이게 풍요 속에 너무 선택이 많으면 또 그것도 고민이야. 그래서 남들 볼 때 또 봐야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그래서 헬스클럽을 가든 뭘 하든 공부를 하든 혼자 하면 그것도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좀 해야지. 운동하면서 몇 명의 사람이 있어야지 서로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혼자서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세상에 뭐 바둑에 뭐 이거 했는데 이 바둑도 여러 사람이 대련하면서 토론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성대같이 좋은 학교에 이렇게 왔을 때 장점은 이 커뮤니티 활성화돼서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사실 배울 것도 없어요. 저한테 뭘 배울 게 있겠습니까? 교수님들한테 배울 것도 없어. 그리고 대학원 간다? 더 안 가르쳐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학부니까 그래도 이렇게 시시콜콜 가르쳐주지. 대학원 가면 혼자 하는 거야, 혼자. 근데 그래서 가면은 이거 뭐지? 내가 돈 이렇게 비싼 거 내고 왜 왔지? 그러면 교수님이 뭐 해주는 것도 없고 그냥 교수님 이런 거 뭐 연구해 보려고 하는데 어때요? 아 하지 마. 그거 끝이야. 하지 마. 근데 가끔 전에 보면 그래도 하겠다는 고집을 부리는 친구들도 있었어. 이걸 하겠어요. 이제 그분은 뭐 누구야? 그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하신 분인데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런 거 배우는 거지. 그 여기 이제 유명한 이제 훌륭하신 교수님들은 그런 걸 나름대로 다 해봤다고 해보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걸 뚫고 청출어람 되는 것도 있는데 그 서울대 또 유명한 어떤 교수님이 하지마 했는데 저는 할 겁니다 했다가 3년 동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빨리 학위를 받긴 해야 되잖아. 이게 자꾸 나이는 드는데 그래가지고 연구 방향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겨우 다시 또 돌고 돌아서 이렇게 딱 하게 된. 그러니까 사실 옛날하고 좀 틀린 게 옛날에는 누군가가 박사학위를 받잖아? 그럼 박사들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학계에서 우와 뭐 성대 서울대에서 누구 박사가 나왔네 그럼 그 논문도 이제 막 획을 긋는 따끈따끈한 논문이야.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 받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 뭔가 연구를 많이 해서 나이가 60대 돼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젊었을 때 잠깐 뭔가 스파크 있을 때 그때 한창 딱 아이디어 나온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아직 아는 게 없을 때도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거든. 근데 이제 그 생각이 이렇게 탁 이렇게 시작돼서 계속 다듬고 해가지고 그 공로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보면은 그때 그렇게 된다고. 근데 이제 자칫 완전 새로운 길 가는 것도 좋은데 그 잘못하면은 그래. 그래서 옛날에는 박사학위를 받는 게 진짜 뭐 엄청 대단한 건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빨리 받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혼자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안 해도 돼. 박사학위 받았는데 그냥 뭐 경제학 박사 받았다, 뭐 무슨 행정학 뭐 어디 박사 받았다, 법학 박사 받았다, 그냥 안 써도 되지 뭐. 박사학위 받고 커피숍 차려서 해도 상관없어 그거는. 근데 옛날과는 다르게 그냥 빨리 그냥 뭐든지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거야. 대학원을 이렇게 딱 가면 지도 교수님이 이거 나도 해봤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우리가 이제 박사 논문 가려면 데이터를 갖고 보여줘야 되거든. 근데 데이터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도 미국에 있는 이런 것처럼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통계 데이터가 제대로 구축 안 돼 있으면 하고 싶은데 뭐 내가 할 수 없잖아. 내가 무슨 국가 통계 기관도 아닌데 뭐 전 국민 대상으로 뭐 조사해 가지고 할 거야. 그럼 돈도 엄청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얘기해 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거 관심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하지 마. 결과가 잘 안 나올 거야. 뭐 등등. 저도 지도 교수님 옛날에 볼 때 보면은 이제 그런 감이 있다고. 맨날 그것만 하시니까 될 것 같네? 안 될 것 같네? 이런 게 있고 도저히 저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럼 지도 교수님이 이제 또 막 많은 고민을 할 거 아니야. 고민은 하는데 바빠가지고 이것저것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요런 연구 아까 뭐 니스카넨이 이렇게 미그빌레인저 한 요런 거 있는데 야 요거 좀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는데 아 내가 시간이 없는데 너 한번 좀 해볼래?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공조하는 거지. 그럼 이제 거기서 좀 하면서 아이디어 얻고 뭐 등등등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성대에 왔다 그러면 학부 과정에 좋은 학생들 많잖아. 그 사실 뭐 그런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본받을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고 대화를 해도 내가 배울 점이 많이 있고 이제 그런 거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많이 있으면 그렇게 이제 서로 도움을 받아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은 이제 뭐 조별 과제도 있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고 그런데 요즘은 다 개인화돼서 혼자 할래요 하는데 이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래도 같이 하다 보면 그리고 세상에 밖에 나갔을 때는 어쨌든 혼자 하는 그 1인 기업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이야. 소규모 되니까 이렇게 뭔가 같이 팀으로 해야 돼. 내가 영화를 만들려고 해도 영화 감독하려고 해도 배우나 뭐 카메라 조명 감독 이거 다 이게 네트워크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모이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아지면 혼잡해져. 그래서 최적 회원 수는 한 명 회원을 증가시켰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베네핏과 코스트를 비교해 봐가지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 베네핏과 한 개 코스트가
같을 때 이때가 최적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측면에서 볼게요. 회원 수가 주어져 있어. 내가 같이 노는 친구, 뭐 동호회 하는 멤버가 뭐 5명 이렇게 딸게요. 10명 독서 클럽 같은 거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책 같은 것도 이제 혼자 보면은 또 이게 좀 안 보게 돼. 보다가 말고 이렇게 되니까 영화를 보든 뭐든 같이 이렇게 봐서 의견 나누고 뭐 하는 게 이게 뭔가 반강제적인 그런 걸로 해야지 됩니다. 저도 뭐 학교에 있거나 이렇게 할 때는 교수님들끼리도 스터디를 해요. 어떤 거 뭐 할 때 책 같은 거 같이 봐서 그러니까 대학원 수업은 다 그렇거든. 교수님이 알려주는 게 아니라 조를 짜서 어떤 논문을 그러니까 자 뭐 A 학생이 다음 학기에 뭐 이렇게 발표하세요. 아니, 다음 시간에 그럼 이제 A 학생이 막 준비하고 다른 친구들도 그거 읽어보고 그다음 이제 막 서로 토론하고 교수님께서 또 코멘트 해주고 뭐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같이 하는 거죠. 독서 클럽 같이 회원이 주어져 있는데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5명인데 이렇게 강의실 같이 이렇게 좀 크면 좀 약간 낭비잖아. 왜냐면 이거 임대하는데 빌리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또 너무 작으면 또 답답하고 그래서 최적 규모 요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양쪽이 딱 맞는 최적 회원수, 최적 규모 또 두 개가 딱 맞는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여기서 거기 보시면 최적 수준 해서 클럽 규모가 주어진 경우 그래서 약간 수치는 그냥 살짝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최적 회원수와 최적 규모를 동시에 결정하는 거 요거 있죠. 요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요 우리 다음 시간에 하거나 점프할게요. 뭐 크게 뭐 그런 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클럽제가 무엇인가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보니까 이게 또 단점이 시계가 나오네. 51분 동안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쉬나? 예, 안 쉬는 게 아니고 끝낼 거예요. 그래서